자, 여러분 태그를 많이 배우게 되면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태그를 고르기가 힘들어져요.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이 태그 쓰는 게 익숙하지 않고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우선 다 div로 만드세요. 자, 지금 이거 다 div죠. 안 되진 않아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태그를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요거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코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1번은 모든 게 다 div 태그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2번에서 바뀐 거는 딱 하나, 최상의 엘리먼트만 내부로 바꿔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부는 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내부는요, 메뉴를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메뉴를 감싸는 역할, 즉 메뉴 박스의 역할을 한다. 메뉴 박스. 우리 UL이 이제 목록, 메뉴라고 했었죠. 그 UL을 감싸주는 태그가 내부예요. 내부는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이게 내부가 내비게이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만 이걸 써야 됩니다. 이 메뉴가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꿔도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알죠. 아, 내부 썼구나. 그럼 이 안에 메뉴 있겠구나. 이런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응용이 된다면 이제 얘처럼 조금 더 알맞는 태그를 써주시면 좋죠. 사실은 이 메뉴를 쓸 때 div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ul, li를 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ul 밑에는 반드시 li만 와야 된다. 그래서 내부는 메뉴 박스 역할을 하고요. ul은 메뉴 역할을 합니다. 메뉴. unordered list. 순서가 없는 목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맞는 태그가 ul 태그다 라는 거죠. 실제 메뉴 만들 때 내부 메뉴 박스 만들고요. 그 다음 ul, li로 메뉴랑 항목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div로 돼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만든 메뉴는 눌렀을 때 이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동이 된다 라는 거는 링크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땐 div보다는 A로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링크 이동까지 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태그 응용이 가능하다면 클래스를 안 써도 돼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자, 이게 태그만 봤을 때 아, 얘는 메뉴 박스구나, 얘는 메뉴구나, 얘는 뭐 메뉴 아이템이구나, 얘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굳이 클래스를 안 달아도 괜찮다. 태그 응용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그가 응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죠? 클래스 달아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태그로 구분을 못하면은 클래스로라도 이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태그를 조금 쓸 줄 안다 하면은 이제 태그로 구분을 하면 되니까 굳이 클래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HTML을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div를 먼저 쓰되 이제 조금씩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 연습이 되면은 태그 응용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태그 사용 예시를 다 드렸는데,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왜 보통 사이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렇게 메뉴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이거를 헤더라고 합니다. 항상 자 사이트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브라우저 화면이라고 치면은 무조건 헤더 그 다음 본문 부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든 무조건 다 말이죠. 디자인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구성은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부분이 헤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본문 내용이겠죠. 본문 내용. 그리고 밑에 요런 거 달려있는 게 이제 푸터라고 합니다. 푸터. 자 그러면 태그를 조금 더 한번 배워보면은 자 우리가 요런 게 있습니다. 시멘틱 태그라는 게 있어요. 시멘틱 태그는 뭐냐면 자, 컨텐츠의 형식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의미와 구조를 설명하는 마크업. 그러니까 자 시멘틱이라는 뜻 자체가 의미론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멘틱 태그라는 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라는 겁니다. div는 의미가 없어요. 내부 의미 있죠. 자 섹션 의미 있습니다. 헤더 의미 있고요. 푸터 의미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의미가 있는 태그를 우리가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조를 짤 때, 그러니까 마크업을 할 때 이 태그를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시멘틱 태그, 즉 의미가 있는 태그들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시멘틱 태그로 웹페이지를 만드는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거 올바른 태그 사용 예시는 이제 오늘 기초 메인 페이지에도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규칙입니다. 우리 웹페이지를 만들 때 웬만하면 이렇게 만들자예요. 그리고 그걸 대부분 다 지킵니다. 다 지켜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켜서 만들어야겠죠. 뭐 일단 연습용이랑 실무 중심으로 둘 다 달아드리긴 했는데 연습용으로 연습하시고요. 실무 중심으로 이제 나중에 좀 응용이 되면은 이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아무튼 연습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헤더엔 보통 지금 여기서는 내부밖에 없지만 뭐 div에서 여기에 이런 것도 있죠. 점 로고 박스 해서 A 밑에 이제 이미지 하고 로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고가 여기에요. 로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뭐 스팸 A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이제 한 줄에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뭐 많이 배우진 않았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내부만 넣어놨고요. 그래서 사이트 헤더 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있을 때 가운데에 메뉴가 있다 치면은 이쪽에 로고가 있고 이쪽에 로그인과 뭐 회원가입, 장바구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예뻐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쓰기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게 UX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 사이트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로그인이 막 저 아래 이쪽에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나요? 그쵸? 예. 뭐 링크 누르려고 하는데 막 링크 여기 있어요. 불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디자인이 단순히 예뻐서 라는 건 없어요. 모든 디자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넣은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다 넣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사용자의 시선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Z라고 하는데 사용자 시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로고 보통 어딨죠? 제일 중요한 여기 있어요. 왜냐? 대부분 사이트를 처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우리 왼쪽부터 글씨 읽는 것처럼 사이트도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놓고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여기도 이제 중요한 메뉴 놓고 로그인 회원가입 놓고 뭐 배너를 만들 때 메인 타이틀 같은 거를 대부분 이쪽에 배치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쪽에 배치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쪽이 많을 겁니다. 왜?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이런 것 중 하나죠. 아무튼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헤더는 헤더 태그를 써요. 진짜 헤더 태그. 그리고 클래스로 헤더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 근데 뭐 다는 경우도 있고 안 다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여기서 헤더랑 헤더 클래스랑 태그 이름이 똑같은데 괜찮은가요?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헤더 내부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메뉴 박스 이런 것도 되지만 헤더의 이제 메뉴니까 이제 헤더 내부라고 하면은 헤더의 메뉴 박스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헤더 메뉴 요거 LI는 뭐 굳이 안다는 편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앵커 태그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메뉴 구성을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기를 본문이라고 하죠. 진짜 메인 내용 이쪽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메인 부분인데 여기가 헤더고요. 이제 여기가 푸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섹션이 있습니다. 이제 구역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자, 구역 1, 구역 2, 구역 3. 그러니까 이 메인 내용 중에서도 이 메인 내용 안에 중에서도 구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빨간색을 메인 태그로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문을 메인 태그로 한번 이제 감싸주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요거는 헤더. 그 다음 요거는 왜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푸터. 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얘 있죠, 파란 색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구역을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 섹션. 그래서 메인 태그 안에 섹션,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 요렇게 놔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메인 태그 안에, 지금 메인 접으면 이렇게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섹션 1, 섹션 2, 섹션 3 그리고 주석은 달아주는 게 좋다. 어떤 섹션인지 여기 클래스로 얘가 어떤 섹션인지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헤로는 보통 배너를 뜻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섹션. 그리고 about은 뭐 이제 이거는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건지. 뭐 여러분이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뭐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런 걸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비스에 관련된 거다. 아니면 뭐 제품에 관련된 거나 뭐 프로덕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약간 이 페이지, 이 섹션의 아이덴티티로 되는 것들은 아이디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섹션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디자인이 있다 하면은 공용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섹션이
모두 다 배경색이 핑크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섹션 1 선택해서 배경색 핑크색 만들어주고 섹션 2 선택해서 배경색 핑크색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용 클래스를 주게 되면은 .sec 이렇게만 찾아갔을 때 얘만 백그라운드 이제 핑크 주면은 알아서 얘도 다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공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 이름 짓는 게 아직은 너무 좀 어색하고 어려워요 하면은 이렇게 지으세요. 섹션 01 이거는 나중에 조언이랑 규칙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NCC 01 이렇게 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하이픈에 써도 되고요. 언더바를 써도 됩니다. 근데 특수문자 이런 건 안 되고요. 하이픈이나 언더바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왜 변수할 때 그 변수 케이스 배우셨나요? 배우셨죠? 그 스네이크 케이스랑 카멜 케이스 이런 거 배우셨죠? 변수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자, 변수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름 규칙이 있죠. 네이밍 규칙. 헝가리안 표기법, 카멜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언더바 표기법. 보통은 카멜이나 언더바를 많이 쓰죠. 카멜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구간에 대문자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y name 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못 알아보거든요. 어느 구간에서 단어가 이어진 건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구간에 이 첫 번째 단어를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이제 카멜 케이스. 그 다음 이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구간에 언더바로, 그러니까 스네이크가 뱀이잖아요. 뱀이 밑에서 이렇게 기어다니죠. 그래서 언더바 표기법을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합니다. 언더바로 표기해주는 거.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카멜 표기법, 그러니까 카멜 케이스를 많이 쓰긴 하는데 클래스, 여러분이 이 클래스를 쓸 때는 카멜 케이스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SEC 이제 헤로라고 할 때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둘 중 뭘 쓰는 걸 더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진짜 뭘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쓰시면 됩니다. 저를 무조건 안 따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약간 장점이라고 치면은 더블 클릭했을 때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 선택되죠? 근데 이게 이 하이픈으로 하시면 더블 클릭했을 때 이 한 구역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귀찮아서 언더바로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딱히 상관없다 하시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이픈을 하시든 아니면은 언더바로 하시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메인에서부터는 이제 섹션을 나눌 때 반드시 이렇게 한 섹션, 한 섹션, 한 섹션 잡아놔야 된다. 이게 올바른 마크업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제목 같은 거 지을 때는 H 태그로, 내용 같은 거 할 때는 P나, 이제 본문은 무조건 P예요. 근데 조금 짧은 단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스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푸터. 요게 끝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도 여러분 ULLI 써도 돼요. 뭔가 구성이 비슷하게 메뉴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ULLI 내부라는 게 위에 메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성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뭘 만들 때 이거를 어떤 태그로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나씩 익히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시간 나실 때 제가 이거를 달아드렸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이걸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연습 많이 되실 겁니다.